오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황사에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추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충북 남부, 경북 서부, 경남 창원과 통영, 울산에도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쪽에 머물러 있던 황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면서 환경부는 그제 발령했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어제 오전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황사 주의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과 울산, 광주, 제주 등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종일 매우 나쁨 기준치마저 크게 웃돌아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마스크도 안 꼈는데 마스크도 오늘 사서 끼게 됐고 하늘도 너무 뿌해가지고 이제 눈도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고 탁 트인 한강공원에서도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아무래도 목이 좀 칼칼해지고 텁텁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실외 수업을 전면 금지했고 전국의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야외 운동장 수업을 실내로 돌렸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장 수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저희 보건선생님께 공지도 오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성인도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진정세인 상황에서 인상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올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지난 2월 오름폭 6%보다도 줄어들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밑돌았습니다. 1년 전보다 5%나 떨어진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 소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5.6%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떨치긴 어려운 상황.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한 데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보다는 높기 때문에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한편 이날 공개된 지난달 연준 정례회의 의사록에선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고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2년이 걸릴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물가 진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해서 차량 배출가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신차 판매 중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미국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2032년 생산차는 2026년 생산차에 비해 56%를 줄여야 합니다. President Biden and Administrator Reagan have laid out a powerful long-term vision for putting the transportation sector on a path toward zero emissions.
자동차 업계로선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기술 개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EPA는 업계가 이 기준을 따라준다면 9년 뒤인 2032년 신차 판매 중 67%,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전기차가 5.8%에 불과했던 걸 고려할 때 야심찬 목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PA는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연료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These vehicles don't require as much maintenance. Obviously, the gas prices are a little steeper, and electric vehicles will be cheaper over the lifespan. EPA는 또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내구성 기준도 발표했는데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차량의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전기차로 주력 차종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미국이 악의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미국의 도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여당과 주권국가 맞느냐는 야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여당 중진 의원은 이와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상식 수준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각국이 도청하고 있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 미국의 도청 행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외교부 장관은 도청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아울러 거짓 의혹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성급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당히 사과, 처벌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죠. 그게 정부의 태도가 이게 뭡니까?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한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위조 여부를 밝히는 자체가 중대한 기밀 유출이 될 수 있어 영원히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됐는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도감청 문건에 등장하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현역 의원 10명에게 모두 9천만 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앞, 검찰 수사관들과 보좌진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까요. 윤 의원의 인천 남동 지역구 사무소와 자택 등 20여 곳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동구의 민주당 후보로 수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총 9천만 원이 두 가지 경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의혹이 담겼습니다. 강 회장은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9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6천만 원을 넘겨받아 현역 의원 1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경비로 나눠줬고
강내구 회장이 역시 의원들에게 1,000만 원과 2천만 원 두 번에 나눠 전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해 조사하면서 지인에게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했는데 돈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 전달해달라는 강 회장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 검찰과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